게 하나 제대로 못 붙들어요. 성묘를 이게 뭡니까? 묘역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는 동네 백구 앞에서 이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묘를 올라온 날 하얀 백구가 어머니 비석 앞에 매달려 지저대며 흙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개를 걷어차듯 밀어내고 있던 사이 흙투성이가 된 백구가 묘 옆에 앉아 헐떡이며 숨을 고르고 있는 사이 오래된 사고와 돈 이야기가 다시 입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성묘 한 번으로 끝나야 할 하루가 마을이 덮어온 수십 년의 비밀을 여는 날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봄 안개가 옅게 깔린 산자락이었습니다. 묘역으로 올라가는 시멘트 계단에 이끼가 끼어 있었고 손잡이 철봉에는 녹이 슬어 붉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김나현은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고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하얀 국화 5송이가 비닐에 쌓여 들려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철봉을 짚으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묘역 입구에 도착하자 여러 비석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나현은 익숙한 듯 왼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비석 앞이었습니다. 비석 표면에는 이끼가 조금 끼어 있었고 받침돌 모서리에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현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비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천천히 움직이며 이끼를 문지르고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비석 글씨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국화를 비닐에서 꺼내 묘 앞 화병에 꽂았습니다. 줄기를 하나씩 정리하며 꽃이 고르게 펴지도록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나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나현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짖는 소리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개 한 마리가 산길을 따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중형견이었습니다. 털이 희고 귀가 축 늘어진 개였습니다. 개는 나현을 지나쳐 곧장 어머니 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어! 나현이 손을 뻗었지만 개는 이미 묘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앞발로 흙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짖으며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안 돼. 그러지 마. 나현이 개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는 계속 흙을 팠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나현의 손을 뿌리치며 더 깊이 파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현이 돌아봤습니다. 최만식 이장이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고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로 몇 명이 더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장님, 개 하나 제대로 못 붙들어요. 성묘를 이게 뭡니까? 만식이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다가왔습니다. 개를 보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개는 계속 짖으며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얘가 갑자기 와서 어디서 굶겨 키웠길래 성묘하는데 저 꼴이냐. 만식이 개에게 다가가 발끝으로 밀어냈습니다. 개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식이 혀를 찼습니다. 뒤따라온 사람들이 묘역에 도착했습니다. 나현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사촌들과 고모였습니다. 모두 나현을 보고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현아, 언제 왔어? 고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서울에서 왔어? 네. 일 바쁘다더니 시간은 있네. 고모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나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개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개는 여전히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앞발을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흙더미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것 좀 보게. 만식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나현 쪽을 힐끔거리며 봤습니다. 서울 가서 산다고 고향 일은 잊었나 보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현의 귀에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현은 개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개는 저항했습니다. 힘껏 버텼습니다. 나현의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파고들었습니다. 나현아, 그냥 놔둬. 개가 저러면 이유가 있어. 사촌 도윤이 계단을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했습니다. 마을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위에 패딩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윤 오빠, 잠깐만 놔둬봐. 뭘 파는지. 도윤이 나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개가 파헤친 흙을 손으로 치웠습니다. 흙 속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만식이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아버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없어. 아무것도. 만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만식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개는 짖음을 멈추고 흙더미 옆에 앉았습니다. 헛헛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만하고 성묘나 하자. 시간 다 가네. 만식이 지팡이로 땅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묘 앞으로 흩어졌습니다. 나현은 개 옆에 앉았습니다.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개는 나현을 보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고모가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나현은 마지막에 다시 절을 했습니다. 일어서서 비석을 받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묘역을 떠나려는데 개가 따라왔습니다. 나현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개는 계속 나현을 따랐습니다. 저게 누구 개예요? 나현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마을 개야. 주인 없어. 다들 밥 조금씩 줘서 살아. 이름은요? 백구. 그냥 백구라고 불러. 왜 저랬을까요? 우리 엄마 묘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도 저랬어. 예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 때도 저랬어. 계속 짖고 흙 파고. 나현은 개를 내려다봤습니다. 개는 나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말없이 나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고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봄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사람들은 산 아래 정자로 모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였습니다. 지붕이 낡았고 기둥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차 트렁크에서 종이컵 커피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커피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나현도 한 개 받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백구는 정자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기울이며 귀를 세웠습니다. 저게 왜 저러는 거야? 고모가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걔도 뭔가 아는 게 있나 봐. 친척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나현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나현이 물었습니다. 외삼촌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게 예전에 사고 났을 때도 거기 앉아서 울더라. 무슨 사고요? 나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외삼촌은 만식을 힐끔 봤습니다. 만식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옛날 얘기 괜히 꺼내지 말라. 만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외삼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사고 말씀이세요? 나현이 다시 물었습니다. 만식은 나현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없어. 아무 사고도 없었어. 하지만 방금. 없다니까. 만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자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도윤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뭔가 입력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나현이 도윤의 어깨 너머를 봤습니다. 화면에 뉴스 기사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기사였습니다. 15년 전 기사였습니다. 나현은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그건 뭐예요? 도윤은 휴대폰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현이 먼저 화면을 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마을 도로 확장 공사 중 사망 사고. 보상금 논란. 나현은 숨을 멈췄습니다. 기사를 더 읽으려고 했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뒤로 빼앗습니다. 나현아, 이건 보여줘요. 안 돼. 왜요? 우리 엄마 일이잖아요. 나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른 일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현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도윤은 일어나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식이 다가왔습니다. 그만해. 만식이 나현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나현은 움찔했습니다. 이장님, 놔주세요. 집에 가. 서울로 돌아가. 뭘 숨기는 거예요? 나현이 만식을 봤습니다.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땅에 버리고 발로 비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알 필요 없어. 제 엄마 일인데 제가 알 필요 없다고요? 그래. 없어. 만식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정자를 벗어나 마을 쪽으로 갔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나현은 혼자 정자에 남았습니다. 도윤도 떠나려 했습니다. 오빠. 나현이 불렀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사 주소 보내줘요. 나현아. 보내줘요. 제발. 도윤은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조작했습니다. 나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링크였습니다. 고마워요. 나현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나현은 벤치에 앉아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15년 전 마을에 도로 확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공사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인부 한 명이 죽었습니다. 나현의 어머니였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어머니가 보상금을 받아 달아났다고 소문냈습니다. 나현은 기사를 다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백구가 다가왔습니다. 나현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나현을 올려다봤습니다. 나현은 개를 내려다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개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현은 도윤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모텔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농기계 수리점 2층이었습니다. 도윤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라면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먹었습니다. 오빠. 나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라면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고 얘기 좀 해줘요. 나현아. 제발요. 알아야 해요.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알고 싶은데? 보상금이요. 어디로 간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말 못해요? 복잡해. 뭐가요? 그때 상황이. 도윤은 다시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현은 기다렸습니다. 도윤이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가 사고 나고 마을이 난리였어. 왜요? 공사회사가 책임 안 지려고 했거든. 이모 잘못이라고. 엄마 잘못이요? 아니지. 회사 잘못이지. 안전조치 안 해놔서 사고 난 거야. 나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시위했어. 보상 받아내려고. 우리 아버지가 앞장섰고. 이장님이요? 응. 그때는 이장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장 됐어. 그 일로. 보상금은요? 도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나현을 봤습니다. 받았어. 1억. 1억이요? 응. 큰 돈이었지. 그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현은 테이블을 쳤습니다. 말해줘요. 모르겠어. 진짜로. 거짓말. 진짜야. 나도 몰라. 그때 나 어렸어. 고등학생이었다고. 나현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엄마가 돈 받아서 달아났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현이 돌아봤습니다. 이모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 나도 알아. 그럼 왜 소문이 난 거예요? 누가 퍼뜨렸겠지. 누가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현은 알았습니다. 도윤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현은 다시 묘역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백구가 따라왔습니다. 계단을 함께 올라갔습니다. 묘역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비석 앞에 섰습니다. 어제 백구가 판 흙이 여전히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나현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손으로 흙을 치웠습니다.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도 옆에서 함께 팠습니다. 앞발로 흙을 긁었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흙을 파헤쳤습니다. 땅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나현의 손에 뭔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뭐지? 나현이 흙을 더 치웠습니다. 금속 상자였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나현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양손으로 들었습니다. 흙을 털어냈습니다. 상자에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녹슨 자물쇠였습니다. 나현은 상자를 흔들었습니다.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백구가 상자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나현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뭘까? 나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자물쇠를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없었습니다. 힘으로 비틀어 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나현이 돌아봤습니다. 만식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만식이 물었습니다.
나현은 상자를 뒤로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야? 모르겠어요. 내놔. 만식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내놔. 만식이 소리쳤습니다. 나현은 비석을 등지고 섰습니다. 상자를 꽉 안았습니다. 만식이 나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현은 몸을 틀었습니다. 둘이 실랑이했습니다. 백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을 향해 짖었습니다. 만식이 개를 발로 찼습니다. 개는 비틀거렸습니다. 걔 좀 어떻게 해? 만식이 소리쳤습니다. 나현은 개를 감쌌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그럼 그거 내놔. 싫어요. 나현은 상자를 안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 뒤따라왔습니다. 백구도 함께 뛰었습니다. 나현은 도윤의 수리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상자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옆에서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수리점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이거 좀 열어줘요. 나현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데? 묘에서 찾았어요. 엄마 묘에서. 도윤은 상자를 돌려봤습니다. 자물쇠를 확인했습니다. 열쇠는 없어요. 그냥 열어줘요. 도윤은 작업대로 갔습니다.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공구함에서 펜치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잡고 힘을 줬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부러졌습니다. 도윤은 자물쇠를 떼어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종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나현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금 통장이 몇 권 있었습니다. 나현의 어머니 명의였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날짜였습니다. 1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전액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1억. 나현이 중얼거렸습니다. 보상금이었습니다.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수표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액과 날짜, 수취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현은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름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만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나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윤도 영수증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메모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나현은 메모를 읽었습니다. 보상금 배분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식 3천만 원, 마을 회관 보수비 2천만 원, 도로 보상 1천만 원, 나현 학비 3천만 원. 나현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다 나눠준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계속 봤습니다. 마지막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마을을 위해 썼다. 나현이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현은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수리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만식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거 내놔. 만식이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나현은 상자를 뒤로 뺐습니다. 왜요? 왜 숨긴 거예요? 그건 이장님이 받으셨잖아요. 3천만 원. 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내가 일한 대가야. 무슨 일이요? 보상금 받아내느라 고생했어. 회사랑 싸우고 시위하고
그래서 받은 거야. 그럼 왜 소문을 낸 거예요? 엄마가 돈 가지고 달아났다고.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랬어요? 대답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왜 그랬어요? 마을 사람들이 알면. 내가 돈 받은 걸 알면 욕할 거 아냐. 그래서 엄마 탓을 한 거예요? 나현이 소리쳤습니다.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마을 위해 돈 다 쓰셨어요. 근데 왜 엄마가 욕을 들어야 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나현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말할 거예요. 다 말할 거예요. 안 돼. 만식이 소리쳤습니다. 나현은 움찔했습니다. 그러면 난 끝나. 이장 자리도 잃고 마을에서 쫓겨나.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현아. 도윤이 나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현은 도윤을 뿌리쳤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정말요? 정말이야. 믿어줘. 나현은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나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회의 열어요. 다들 모아요. 나현아, 제발. 만식이 애원했습니다. 나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명예 회복해야 해요. 나현은 상자를 들고 수리점을 나갔습니다. 백구가 따라왔습니다. 만식과 도윤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현이 마을 방송을 통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모여들었습니다. 회관 안에는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앞쪽 테이블에 나현이 섰습니다. 옆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식도 왔습니다.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회관 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에 대해 오해가 있었습니다. 나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15년 전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돈을 어머니가 가지고 달아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나현은 통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게 어머니 통장입니다. 1억이 입금되었다가 며칠 후 전액 출금되었습니다. 그럼 역시 가져간 거 아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나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마을을 위해 쓰셨습니다. 나현은 영수증을 하나씩 들어보였습니다. 마을 회관 보수비, 도로 보상금, 그리고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현은 만식을 받습니다. 그중 최만식 이장님께서 3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회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만식을 받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장님은 보상금을 받아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받으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럼 왜 숨겼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나현은 만식을 계속 봤습니다. 이장님 대답하세요. 만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돈 받은 걸 알리면 욕먹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그래서 김씨 엄마 탓을 했어? 죄송합니다. 만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장이 그럴 수가 있어? 양심도 없나? 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들어주세요. 그 돈 일부는 김나현 씨 어머니 병원비로도 쓰였습니다. 나현이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셨잖아요. 그때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부 대신 내줬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나현이 물었습니다.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썼어. 병원비로. 나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회가 나니 조용해졌습니다. 복잡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누명을 씌운 건 잘못이에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맞아. 이장이 사과해야지.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만식은 나현을 봤습니다. 나현아, 정말 미안하다.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하세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성묘 가서 용서 빌겠어.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현은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넣었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나현아. 응. 잘했어. 고마워요,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내일 성묘하고. 그래. 두 사람은 회관을 나왔습니다. 백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현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나현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알려줘서 알았어. 백구는 나현의 손을 핥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현은 다시 묘역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손잡이를 짚으며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묘역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비석 앞에 섰습니다. 백구가 판 흙은 다시 메워져 있었습니다. 평평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을 만졌습니다. 손으로 흙을 쓸어 올렸습니다. 고르게 펴발랐습니다. 가방에서 새 흙을 꺼냈습니다. 어제 산에서 가져온 흙이었습니다. 흙을 묘 위에 얇게 뿌렸습니다. 손으로 펴발랐습니다. 비석 가장자리도 닦았습니다. 물티슈로 먼지를 닦았습니다. 잡초도 뽑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백구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선가 올라와 나현 옆에 앉았습니다. 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너도 알았구나. 엄마가 잘못 없다는 거. 나현이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나현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나현은 들고 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비석 앞에 꽂았습니다. 꽃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밝혀졌어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 나현이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흘러내렸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한참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비석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나현이 말했습니다. 묘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정리된 흙, 깨끗한 비석, 하얀 국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따라왔습니다. 나현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묘역이 보였습니다.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편히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현은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백구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현은 도윤의 수리점으로 갔습니다. 도윤이 밖에서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다녀왔어? 응.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 언제 가? 오늘 오후에. 그래. 조심해서 가. 응. 오빠도 건강해. 나현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도윤이 차로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백구가 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현을 올려다봤습니다. 나현은 창문을 내렸습니다. 백구야 안녕.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나현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나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백구가 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나현은 앞을 봤습니다.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나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빠 고마워. 별말을. 자주 와. 응. 그럴게. 나현은 손을 흔들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차를 돌려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나현은 표를 끊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현이 속삭였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탑승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나현은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 들판, 마을.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나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묘역에는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풀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비석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백구가 어머니 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국화를 흔들었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 더욱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